2024년 3월 16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좀 상태가 좋진 않은데 여러분들께 꼭 드려야 될 얘기도 있고 해서, 그리고 질문도 있고 해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를 좀 녹음하기로 했고요. 일단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오늘 방송을 끝으로 팟빵에는 돈다방 미쓰리를 더 이상 업로드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갑작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로 빨리 전환되고, 물론 지금 유튜브에 음성 파일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제가 유튜브 지금 멤버십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빨리 그 미쓰리가 뭐 시황 공부하는 거, 매매하는 거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분들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지금 팟빵에도 파일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중 작업이 되니까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었어요. 팟빵에도 꾸준히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뭔가 결정을 좀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방송을 끝으로 아쉽지만 더 이상 팟빵에는 업로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팟빵에 업로드를 안 하겠다고 결정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이상하게 팟빵을 통해서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팟빵에 계신 것 같아요. 3월 14일 저녁에 또 미쓰리를 고장난 시계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팟빵에요. 그분이 저에게 고장난 시계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분의 자유인데, 제가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와, 이렇게 미쓰리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하나? 라는 겁니다. 이분의 댓글이 이렇습니다. 이분은 항상 시장과 반대로 갑니다.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겠죠. 늘 폭락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2700포인트 돌파. 물론 하락할 수도 있어요. 몇 달 후에 떨어져도 맞춘 건 맞춘 거니까. 자, 제가 늘 폭락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몇 달 후에 떨어진 것도 맞춘 거라고요? 이분이 이거를 쓴 날짜가 3월 14일, 그러니까 코스피가 2718포인트까지 올라간 날이었어요. 흥분 모두 당연히 진입할 수 있죠. 커봐라, 씨, 2700 넘었는데 넌 맨날 빠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날 3월 15일 날 코스피 2% 넘게 하락해서 2666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아마 다음 주도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좀 재밌게 표현하면, 미쓰리가 이제 팟빵에 글을 안 올린다고 했잖아요. 뭔가 내려놓잖아요, 지금 제가. 자, 웃자고 얘기했지만 여하튼 왜 미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못할까? 이해를 못하는 걸까?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걸까? 그것까지 좀 궁금해집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오른다 내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놀고 있는 이 주식시장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지는 좀 알고 놀자라는 거거든요. 제가 맨날 빠진다고만 얘기합니까? 제가 작년 3월 달에 여러 번 여러분들께 제가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데, 3월 달에 여러분 1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졌을 때 이거 뭐 금융위기처럼 가는 거 아니냐 막 불안하고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금융위기까지 안 갑니다. 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강력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은행들이 내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리먼 사태처럼 커지지 않을 거다. 제가 항상 폭락할 거라고만 얘기한다면서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작년에 정말 그렇게 얘기할 거였으면, 여러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제2의 금융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라는 AI라는
어찌 보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수익성이 아니라 성장성, 기대감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를 앞세워서 미국 대선도 있고 해서 올리는 거다. 그런데 이미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모기지 금리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유동성이 어떻게 풍부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마치 사상 누각처럼 예를 들면 엔비디아, 그러니까 AI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높은 금리로 인해서 어딘가 타격을 입어서 휘청거리면 밑에서 받아줄 유동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뭐 다른 언어로 얘기하나요? 아니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십니까?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숫자에만 집착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요, 2800포인트가 되면 주식을 갖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지수 맞추는데 끝장을 걸 거예요. 모든 걸 걸겠습니다. 그런데 3000포인트가 넘어가도 돈 못 버는 개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왜 3000포인트가 됐는데 나는 돈을 못 벌지? 왜 내 종목은 못 가지? 왜 3,300포인트가 됐는데 전문가들은 3,700 간다고 난리부르스를 치는데 제가 그때 3,700 못 간다고 했잖아요. 왜? 저는 지금 그 주식시장의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너무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작년 겨울에 분위기 안 좋았을 때 어떤 전문가들이 뭐 2천 깨진다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은요. 그 어디예요? 그 강원 김진태 사태 터지고 막 그랬을 때.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시사 방송하시는 분까지도 막 코스피 2000 깨질 것 같다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제가 제 방송에서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했죠. 왜? 윤석열 따위가 2000 깨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제가 2023년도 코스피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2000 깨지지 않아요. 한 2300 어디선가. 대신에 여러분 2800 못 갑니다. 그 중간 어디선가 종목 장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 올해는요. 제가 하방을 열어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단순히 2700 갔다고 2800 갈 것 같습니까? 지금 3월이에요. 미쓰리 3월 달까지 왔는데 괜찮잖아. 여러분 2020년 때 몰라요? 안 겪어보셨어요? 코로나19 한 방 터지니까 바로 2000 깨지고 1490까지 밀려갑니다. 그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3월 16일이에요, 여러분. 아직 뭐 2024년 반도 지나지 않았다? 반이 뭐예요? 주식은 밀리면은요. 그냥 하루만 해도 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주식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이상하게 흥분 모드다. 그리고 그 흥분 모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조근조근. 어떻게 얘기합니까? 작년 11월 초에 발표된 10월달 고용지표가 부진하니까 갑자기 시장에서는 2024년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 시작했고 그 금리 인하 원래 시점은 2024년도 4분기 혹은 3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지금 미국은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까지 이 금리가 유지가 되면 미국 국민들이 못 견뎌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최초로 제시했던 게 미쓰리는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어떤 분께서 팟빵에 질문을 해주셨어요. 미쓰리가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느냐. 미쓰리 어떻게 보시냐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그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3월 달에 금리를 미쓰리가 인하한다고 했어. 아유, 근데 인하한다고 했는데 인하 안 했네? 틀렸네? 그러니까 틀렸다 맞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왜 미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전문가들이 2024년도 4분기 혹은 3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미쓰리는 아니야 3월 달에 할 거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라고 무슨 근거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미쓰리가 3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래 그 숫자에 꽂혀가지고 제가 왜 3월 달 금리 인하를 주장했는지를 생각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돈다방 미쓰리는 주식 방송인데 왜 제가 종목 얘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또 말씀드려요. 몇 년 전에 제가 팟빵에서 유료로 종목 드렸더니 제발 1,000만 원어치만 사세요. 1,000만 원어치만 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종목을 얘기하지 않던 미쓰리가 종목을 얘기했네. 막 1억 5천 막 들이댔어요. 근데 그 종목은 거래량도 별로 없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완전히 작사를 냈죠. 아, 내가 사람들한테 종목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방송에서 특히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왜 돈다방 미쓰리가 인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안 해주거든요.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그게 진리거든요. 자, 다시.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고용보고서가 좋지 않으니까 11월 달부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거 팩트예요. 그러면서 작년 11월 달부터 주식시장, 뉴욕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12월 달 주식시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과다한 금리 인하 기대감, 마치 상상 임신처럼 실체가 없는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를 한대라고 꿈을 꾸기 시작하더니 점도표 75bp 인하된 걸 보면서 하다 나중에는 2024년 6번에서 7번 금리 인하 한다라는 소설까지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1년에 연준 회의가 8번 있어요. 8번 있는데 6번, 7번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도대체 금리 인하를 어떻게 먹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막 떴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연말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2024년도 1월 달은요. 마치 흡사 2016년 1월 달과 비슷할 거라고 했죠. 비슷했죠. 미쓰리가 틀렸습니까? 미쓰리가 늘 폭락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올해 1월 달 이슈가 뭐였습니까? 왜 올해 1월 달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미국 증시가 왜 하락했습니까? 실질적인 판매 수익이 눈에 보여지는 애플을 비중 축소했어요. 그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애플에 대한 비중 축소 보고서로 주식시장이 빠졌고 그 다음부터 얘네가 무슨 짓을 했냐면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안 해도 돼. 그냥 미국 경제 골디락스 그냥 연착륙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6번 7번 금리 인하를 꿈꾸던 그 상상 임신이 이제 누그러지기 시작하면서 그 분위기를 아니야 미국 경제 좋아라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90%였어요, 여러분. 제가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는요. 작년 연말에 상상 임신처럼 흥분해가지고 올해 6번, 7번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를 그렇게 많이 하려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해야지. 그래서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을 그 주장과는 완전 다른 주장이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해 드리죠. 미쓰리가 3월 달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거를 6월 달까지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그 전에 누군가는 손을 번쩍 들 거라고. 나 못 견디겠어. 그게 상업용 부동산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너무 이상하게 지금 그냥 상상 임신처럼 상상 모드로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주식시장이 빠질까봐 미국 연착륙을 주장하면서 갑자기 엔비디아가 부각합니다. 엔비디아 뭐예요? AI예요.
AI 아직까지 수익성, 눈에 가시화된 이거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할 거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뭔지,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의 막말로 금리 인하를 어떻게 쉽게 합니까? 못하죠. 그럼 저는 제가 한 말의 모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주식은요, 이과가 아니라 문과고, 문과 중에도 심리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는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잖아요, 여러분. 3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0.49, S&P 500 0.65, 나스닥 0.96% 하락했어요. 왜 하락했어요?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했대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인플레이션은요, 여러분, 경제가 좋을 때 그때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지금은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경제지표 안 좋아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2월달 산업생산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고 합니다. 1월달은 0.5% 감소했어요. 1월달에 0.5% 감소했다가 2월달에 0.1%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이게 경제가 확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거기에다가 3월달 소비자 심리지수가요. 2월달에 76.9였는데 3월달에 76.5로 하락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개소리를 하냐면, 예상치 3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이렇게 소폭 하락했는데 시장 예상치 77.4보다도 하락했지만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달 강한 반등 이후에 안정적인 모습이래요. 여러분, 소비자 심리 지수 기준이 얼마입니까? 100이에요. 100 이하면 소비 심리가 줄어든 거고 100 이상이면 소비 심리가 좋은 겁니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기준선 왜 만들어 놓습니까? 왜 PMI 지표 50 만들어 놓고 50 이하면 경기 위축이고 50 이하면 경기 확산이라는 타령을 왜 합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모두 다 개소리야 라고 끝내버려야지. 왜 그런 기준선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지금 경제가 좋아요? 경제가 안 좋다니까요. 단지 경제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티를 내는데, 그 티가 지금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게 AI인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올해 1월달 연초에 애플이 하락했어요. 애플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어요? 애플이 망했어요? 아니잖아요. 애플이 판매하는 아이폰이 올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 때문에 하락한 겁니다. 왜? 애플은 대놓고 이제 수익성이 가시화되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플이 아니라 테슬라도 아니라 그냥 AI라는 그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한 기대. 왜? 주식시장은 기대감으로 부풀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은 기대감으로 부풀긴 하지만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3월 달에 연준은 금리 인하 안 하겠죠. 근데 왜 자꾸 저는 그냥 못 맞췄으면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지, 왜 자꾸 3월 달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미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왜 계속 저는 할까요? 못 맞힌 거는 그냥 쭉 입 닥치고 가만히 있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왜 저는 자꾸 틀린 얘기를 할까요? 3월 달에 금리 인하 못할 거라는 거 저는 몰랐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저는 여전히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 기준금리가 높고, 뉴욕 뱅코프 은행도 얘기하고, 그리고 국채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 드라이빙 시즌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자극될 거다, 지금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의 생각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저의 생각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돈다방 미쓰리 말고 다른 경제방송, 다른 주식방송에 너무 익숙해져서 돈다방 미쓰리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주식이라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매매와 시황은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래 걸리더라도 시황 공부하는 방법, 뭐 주식 매매하는 방법, 나중에는 손해본 주식 회복하는 방법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왜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겠습니까?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주식도 모르는데. 자, 저를 고장난 시계라고 하셨는데, 금요일에 빠졌죠? 다음 주에 빠질 겁니다. 뭐 다시 반등은 하겠죠. 그럼 또 저를 비판하시겠죠.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그냥 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냥 이 시장에서 뒤통수 안 당하고 그냥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하는데 이제 오늘자 방송을 끝으로 아쉽지만 팟빵에는 더 이상 업로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사실 지금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만사 귀찮으니까 그냥 다 때려칠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저의 그냥 그 갱년기를 앞둔 올해 이제 반백살 먹은 여자가 이제 주절주절 거리는 이제 넋두린 거고.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팟빵은 이제 조만간 접을 거다. 근데 이제 그 시점 제가 결정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오늘로 제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래저래, 오늘 3월 16일이면 우리 행운이가 간지 이제 5개월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원래 방송을 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오늘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돈다방 미쓰리는 사실 팟빵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유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팟빵에서 1원도 수입이 없습니다. 1원도 팟빵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찌 보면 의리로 했는데 이상하게 팟빵이 지금은 저한테 너무 힘드네요. 고장난 시계라는 소리 듣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유튜브 쪽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유튜브에는 이미 멤버십 해주시고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환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오늘은 좀 어금니 꽉 깨물고 좀, 독한 마음 먹고 오늘로써 팟빵 업로드는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팟빵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전할 건데 또 유튜브에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지칠 때까지는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유튜브로만 통해서 다음 주 증시 일정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